사모님과 여행을 가시면 안 됩니다. 가정부 아주머니가 재벌 회장에게 이렇게 말했고 바로 다음 날 회장은 그녀에게 새 차를 선물했다. 여름 햇살이 너무나 강렬하게 비추어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조차 고역인 날이었다. 검은 머리에 중후한 멋을 풍기는 중년의 남성 강동하 회장은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나무들이 따뜻한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밖으로 나오라고 손짓하는 듯 했지만 산더미 같은 업무가 그를 붙잡고 있었다. 그는 계약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한 뒤 서류를 고급 가죽 가방에 넣었다. 피로한 손이 긴장감으로 인해 살짝 떨렸다. 김 비서. 그가 비서를 불렀다. 민우에게 지금 당장 내 방으로 오라고 전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문 쪽으로 향했다. 잠시 후 사무실 문이 열리고 강민우가 들어왔다. 그의 밝은 갈색 머리와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는 젊은 시절의 강동하를 떠올리게 했다. 민우는 25세의 청년으로 강 회장의 첫 번째 결혼에서 얻은 아들이었다. 강동하는 그동안 거의 교류가 없었던 아들을 최근에야 회사 경영에 참여시켰다. 민우는 다소 긴장해 보였지만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민우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찌푸리며 물었다. 서류는 다 검토했다. 강동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지금 중요한 미팅이 있어. 너도 그 자리에 참석했으면 한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투자자와의 미팅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시작하자 민우의 얼굴에 있던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강동하는 알아챘다. 그들은 프로젝트와 신기술, 그리고 회사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준비는 됐나? 강동하가 아들을 유심히 바라보며 물었다.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단계야. 네, 아버지. 준비됐습니다. 민우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묻어 있었다. 그저 최 대표님이 어떤 분일지 몰라서요. 엄격하지만 공정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 회사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야. 강동하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시계를 보았다. 이제 가야겠구나. 민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볍게 기지개를 켰다.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이 길은 단순한 미팅이 아니라 강동하가 아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유산의 연장선이었다. 사무실을 나서며 강동하는 아들과 자신 사이에 단순한 가족의 이상의 무언가가 존재함을 느꼈다. 민우의 시선, 비즈니스의 미묘한 뉘앙스에 대한 이해 부족. 이 모든 것이 강동하로 하여금 과연 아들에게 미래를 맡길 수 있을지 고민하게 만들었다. 거리로 나오자 강동하는 여름 햇살을 향해 눈부신 미소를 지었고 차로 향하며 민우를 돌아보았다. 준비됐니? 이건 우리의 기회다. 네, 준비됐습니다. 민우가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하고 있었다. 부드러운 바람이 차에 오르는 민우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투자자와의 만남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운전대를 잡은 강동하는 자신의 긴장을 감추려 노력했지만 이마에 잡힌 주름이 그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었다. 다 잘 될까요? 민우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지. 강동하가 자신있게 대답하며 레스토랑 주차장으로 차를 돌렸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 이 계약은 우리에게 도약의 기회다.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럭셔리한 분위기가 그들을 맞이했다. 높은 천장, 정교하게 세팅된 테이블,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나지막한 대화 소리들. 그들은 메뉴판을 넘기고 있는 최진철 대표를 발견했다. 다부진 체격의 관자놀이에는 희끗한 머리카락이 보였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강동하는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 사람이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최 대표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강동하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제 아들 강민우입니다. 반갑네 민우군. 최 대표가 민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려운 질문을 받을 준비는 됐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민우가 심장이 쿵쾅거림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대답했다. 자리에 앉아 주문을 마친 후 강동하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요리를 선택했고 민우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메뉴를 살피다 겨우 결정을 내렸다. 마침내 그들은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강동하는 최신 기술과 회사 앞에 놓인 기회들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자네들의 개발 계획은 아주 유망해 보이는군. 최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혁신이야말로 우리 업계 성공의 열쇠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시대를 앞서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동하가 덧붙였다. 아들의 자신감이 커지는 것을 느끼며 민우도 마침내 대화에 끼어들었다. 최 대표님, 어떤 기술 분야에 가장 관심이 많으십니까? 최 대표는 민우의 주도적인 태도에 놀란 듯 그를 쳐다보았다.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자네 방식이 아주 인상적이군. 우리 업계에서 보기 드문 일이야. 최 대표가 말한 뒤 다시 논의에 몰입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다. 몇 시간 후 최 대표가 선언했다. 계약서에 서명해도 될 것 같군. 강동하와 민우는 희망과 안도가 뒤섞인 눈빛을 교환했다. 최 대표가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은 엄숙함으로 가득 찼다. 축하하네. 우리가 해냈어. 최 대표가 레스토랑을 떠나자 강동하가 외쳤다. 민우는 어깨를 펴고 한결 가벼워진 기분을 느꼈다. 정말 좋은 시작이에요. 민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린 더 많은 걸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강동하와 민우는 계약 체결을 자축하기 위해 레스토랑에 좀 더 머물렀다. 승리의 기쁨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컸다. 네가 그분을 설득할 줄은 몰랐다. 네가 차와 여자, 노는 것에만 관심 있는 줄 알았거든. 강동하가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아버지, 저를 너무 모르시네요. 민우가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맑은 유리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니면 제가 아직 보여드리지 못한 걸까요? 우리 회사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니? 강동하가 흥미롭게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다. 아버지가 저를 별로 신뢰하지 않으시는데 제가 어떻게 제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겠어요? 민우가 시선을 테이블로 내리깔며 대답했다. 이제 막 회사에 들어왔는데 벌써 큰 프로젝트를 맡고 싶은 거냐? 강동하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왜 안 되죠? 그래야 제가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걸 아실 테니까요. 민우가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이때 그의 전화기가 울렸다. 강동하는 한숨을 내쉬며 아들에게 거는 기대와 현실의 괴리를 느꼈다. 좋다. 내 집으로 가자. 내 아내에게 너를 소개해주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지. 강동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제안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승리와 축제의 분위기를 뒤로하고 레스토랑을 나섰다. 밖은 여전히 무더웠지만 공기 중에는 새로운 희망이 감돌았다. 그들은 차에 탔고 강동하는 음악을 틀었다. 성북동의 저택으로 향하는 동안 강동하는 가슴속에서 설렘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는 그의 인생의 새로운 단계였고 기대감은 불안과 뒤섞여 있었다. 잘 가꿔진 푸른 잔디밭이 있는 호화로운 저택 주변에는 여름 꽃향기가 감돌았다. 강동하는 자신감 있어 보였지만 민우는 아버지가 집에 돌아간다는 생각만으로도 조금 긴장을 푸는 것을 알아챘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현관으로 밝은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벽에는 값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 부드러운 카펫은 발소리를 흡수했다. 그때 주방에서 윤수진이 나왔다. 여보, 오셨어요? 손님이 계시네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마치 그들이 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린 듯한 목소리였다. 수지는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가볍게 웨이브진 머리카락, 몸매를 돋보이게 하는 우아한 원피스 차림이었다. 내 아들 민우야. 강동하가 자랑스럽게 아들을 소개했다. 반가워요, 민우 씨. 수진이 손을 내밀며 말했다. 민우는 가볍게 악수하며 그녀의 손에서 전해지는 묘한 에너지를 느꼈다. 그녀는 젊었고 강동하의 관심을 끄는 신비로운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의 뚫어지게 쳐다보는 시선 아래 민우는 살짝 얼굴을 붉혔다. 그들은 거실로 이동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와인잔들이 세팅되어 있었다.
수지는 와인을 따르고 각자에게 건넸다. 새로운 만남을 위하여 그녀가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민우는 그녀의 시선과 마주쳤고 그 순간 둘 사이에 스파크가 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새로운 만남을 위하여 강동하가 웃으며 따라했다. 그는 아들이 가족과 가까워진 것 같아 기뻤다. 그들은 소파에 앉아 업무 이야기를 기다렸다. 민우는 방금 최 대표와 논의했던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고 수진이 명백한 관심을 보이며 경청하고 있음을 알아챘다. 인상적이네요, 민우 씨. 그녀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혁신적인 기술은 지금 꼭 필요한 거죠. 감사합니다. 민우는 그녀의 칭찬에 자신감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우리에게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강동하는 대화가 잘 흘러가는 것을 보고 덧붙였다. 수진이는 항상 내 사업을 지지해줘. 가끔 그녀의 아이디어는 정말 놀랍지. 네, 그래요. 수진이 동의하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 업계에서는요. 민우는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았다. 차분한 미소 뒤에 숨겨진 자신감과 결단력, 그리고 위험할 수도 있는 포식자의 눈빛을 감지했다. 민우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수진이 다시 그에게 관심을 돌리며 물었다. 지금은 발견과 기회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술의 흐름을 잘 탄다면 경쟁사들을 앞지를 수 있을 거예요. 민우는 떨림을 감추려 노력하며 대답했다. 당신의 태도가 마음에 드네요. 수진의 눈이 반짝였다. 저는 항상 젊은 세대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어왔거든요. 민우는 그녀의 말이 친근하게 들리면서도 그 이상의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음을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생각은 존경과 이성적 호기심 사이를 오갔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기쁩니다. 민우가 대답했다. 앞으로 회사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어 주세요. 당신이라면 분명 할 수 있을 거예요. 수진이 확신에 차서 말했다. 중요한 건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와인 몇 잔이 돌자 대화는 점점 더 부드러워졌다. 강동하는 자신의 사업 경험을 이야기했고 수지는 세부적인 내용을 덧붙이며 맞장구 쳤다. 민우는 두 사람의 상호작용을 지켜보며 아버지가 이 결혼 생활에서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느꼈다. 사모님, 아니, 수진 씨는 아버지를 어떻게 만나셨나요? 민우가 불쑥 물었다. 결과는 생각하지 않은 채였다. 수진이 미소 지었다. 마치 아주 즐거운 기억을 떠올리는 듯 눈이 빛났다. 비즈니스 포럼에서 만났어요. 당신 아버지는 연사 중 한 분이셨죠. 그녀가 살짝 수줍어하며 말했다. 저는 그분의 카리스마에 압도당했어요. 그럼 함께하고 싶다는 건 어떻게 아셨나요? 민우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계속 물었다. 저는 항상 운명을 믿었어요. 인생을 바꿀 사람을 만났다는 걸 직감하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수진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민우는 둘 사이에 어떤 유대감이 형성되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의도에 대한 생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녀가 아버지의 지위와 돈 때문에 결혼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그녀의 말에는 그를 끌어당기는 열정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대화가 너무 개인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느낀 강동하가 개입했다. 옛날 이야기는 그만하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가 웃으며 말했다. 민우는 잠시 당황했지만 빠르게 생각을 정리했다. 저는 몇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도입해서 회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거예요. 민우는 에너지가 솟구치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좋은 계획이네요. 당신이라면 해낼 거라고 믿어요. 수진이 그를 지지했다. 그녀의 승인은 그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아군의 지지까지 얻게 된 것이다.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공유해요. 그녀가 방을 둘러보며 덧붙였다. 우린 언제나 새로운 제안에 열려 있거든요. 대화는 계속되었고 곧 민우는 편안함을 느꼈다. 수지는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똑똑해서 더욱 매혹적이었다. 민우는 그녀가 팀의 중요한 일원이 될 수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가끔은 비즈니스에서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정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수진이 잔을 채우며 말했다. 민우 씨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어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고 가끔 친구들과 여행을 갑니다.
민우는 대화가 심각한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운동이라 좋네요. 우리 부부도 가끔 테니스를 쳐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다음에 우리랑 같이 쳐요. 기꺼이요. 민우가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 순간 그는 둘 사이에 어떤 우정이 싹트고 있음을 느꼈다. 단순한 업무 관계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고 그는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대화가 잦아들자 강동하가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그들은 식탁으로 이동했다. 식탁 위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 민우는 수진이 주방 일을 관리하는 솜씨에 감탄했다. 요리 솜씨가 대단하시네요. 그가 식사를 시작하며 말했다. 고마워요. 항상 남편을 놀라게 하려고 노력하죠. 그녀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민우는 그녀의 눈에서 번뜩이는 불꽃을 보았다. 저녁 식사는 웃음과 추억 공유로 가득 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민우는 수진이 아버지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 독특한 무언가가 생겨나는 것을 느꼈고 이는 내적 갈등을 야기했다. 수진 씨 취미는 뭐예요? 민우가 더 가까워지려 물었다. 여행하고 새로운 장소를 발견하는 걸 좋아해요. 민우 씨는요? 그녀가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했다. 민우는 약간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전 여행을 많이 다니진 못했지만 세계를 보는 게 꿈이에요. 그럼 우리 같이 여행 계획을 세워봐요. 수진이 제안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이 아이디어는 민우를 사로잡았다. 이것이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강동하가 다시 건배를 제안했다. 우리 가족과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모두 잔을 들고 건배했다. 민우는 수진을 바라보았고 그녀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 수진이 덧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의 기억 속에 남을 멜로디처럼 들렸다. 민우가 아버지의 집에 자주 드나들기 시작한 이후로 그는 점점 더 가족의 일원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다. 매일 저녁 함께 나누는 대화와 식사는 그들을 가깝게 만들었다. 그러나 민우는 단둘이 남겨질 때 공기 중의 감도는 묘한 긴장감을 무시할 수 없었다. 때때로 그들의 시선이 교차하고 수진이 웃으며 가볍게 그의 어깨를 만질 때마다 가슴속에 이상한 감정이 일었다.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그의 내면의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동시에 편안함을 느끼면서도 수면 아래에서 무언가 더 큰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중 강동하가 테이블에 기대 앉아 진지한 이야기를 꺼냈다. 민우야, 네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건 어때? 그가 희망에 찬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면 팀과 더 가까이서 일할 기회도 되고. 민우는 제안에 살짝 놀랐다. 이것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고민하고 있을 때 그는 수진의 눈빛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포착했다. 그 순간 그녀는 식탁 아래로 슬그머니 그의 다리를 건드리며 윙크했다. 민우는 용기를 얻어 미소로 답했다. 왜 안 되겠어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는 설렘을 감추려 노력하며 말했다. 강동하는 아들이 제안을 받아들이자 환하게 웃었다. 잘 됐다. 네가 비즈니스에 더 잘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 내가 곁에서 널 지도해 줄 수 있으니까 꼭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민우가 대답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의 생각은 다른 곳을 헤매고 있었다. 저녁 식사 후 강동하가 침실로 올라가자 민우는 수진과 단둘이 남게 되었다. 방 안에 정적이 흘렀고 둘 사이에 특별한 긴장감이 피어올랐다. 수진이 테이블 끝에 앉아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 이사 올 생각이에요? 그녀가 몸을 가까이 기울이며 물었다. 네,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아요. 민우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떨렸다. 그 말은 제가 두 분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건데 괜찮으세요? 당신은 우리 사이에 무언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수지는 마치 그의 눈동자 속에서 답을 찾으려는 듯 그를 쳐다보았다. 민우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다. 이 끌림을 거부할 수 없었다. 알아요. 수지는 눈을 감고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은밀해졌다. 나도 느껴요, 민우 씨. 하지만 우린 조심해야 해요. 그 순간 민우는 참지 못하고 몸을 기울여 그녀에게 키스했다. 그들은 키스를 나누었고 민우는 젊은 육체가 욕망으로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수지는 조용히 강동하가 잠든 침실로 돌아왔다. 이불 속으로 가볍게 몸을 숨긴 그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민우와의 관계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 강동하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 했다. 그는 평소처럼 신문을 읽으며 업무 관련 최신 뉴스를 이야기했다. 오늘 미팅 준비는 됐니? 그가 신문에서 눈을 떼며 물었다. 네, 준비됐습니다. 민우는 다소 어색함을 느끼며 대답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지난 밤의 기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침 식사 후 그들은 함께 사무실로 향했다. 민우는 업무에서 좋은 성과를 냈고 강동하는 일을 높이 평가하기로 했다. 내 열정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방식이 마음에 든다. 강동하가 의자에 기대 앉아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민우는 힘이 솟는 것을 느꼈다. 1시간 뒤에 변호사가 올 거야. 내 지분의 절반을 네 명의로 이전하고 싶다. 강동하의 말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았다. 네? 민우는 아버지의 관대함에 놀라 소리쳤다. 이렇게 빨리 저에게 그런 막중한 책임을 맡기실 줄은 몰랐어요. 난 널 믿는다, 민우야. 네가 네 인생과 커리어를 주도할 수 있다는 걸 느끼길 바란다. 이건 네 기회야. 강동하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정말 큰 책임이네요.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민우는 내면에서 야망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변호사가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민우는 전율을 느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었고 모든 것이 변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서류에 서명하며 자신의 삶이 새로운 형태를 갖춰가는 것을 느꼈다. 절차가 끝난 후 민우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아버지, 정말 제가 준비됐다고 확신하세요? 강동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너는 단순히 내 아들이 아니라 내 파트너다. 어떤 과제든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길 바란다. 내가 항상 너를 지지한다는 걸 잊지 마라. 이 선언은 민우를 감동하게 했다. 아버지가 자신을 믿는다는 사실이 그에게 자신감을 주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민우는 수진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점점 더 복잡하고 흥미로워졌다. 그는 이 관계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면서도 두려움을 느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지는 주방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그녀가 커피를 따르며 물었다. 최고였어요. 서류에 서명했고 이제 회사 지분의 절반을 갖게 됐어요. 민우는 흥분을 감추며 말했다. 수진이 눈썹을 치켜 세웠다. 그녀의 눈이 번뜩였다. 믿을 수가 없네요. 축하해요. 이제 정말 탄탄대로에 올랐군요. 고마워요. 그는 자부심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다 당신과 아버지 덕분이에요. 그녀가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다. 난 당신이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걸 항상 알고 있었어요.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민우 씨. 이 말은 그의 영혼을 따뜻하게 했다. 민우는 둘 사이에 연결고리가 형성되는 것을 느꼈다. 수진 씨, 할 말이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뭔데요? 그녀가 기대감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 둘 다 우리 사이에 무언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수지는 깊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민우 씨, 이건 복잡해요. 우린 조심해야 해요. 모든 걸 망칠 수도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내 감정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가 말했고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순간 그는 이 내적 갈등을 안고 살 수 없음을 깨달았다. 수지는 그의 진심을 보고 가까이 다가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도 같은 감정이에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더 큰 무언가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하고 싶었지만 그 결과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냥 우리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좀 늘리는 건 어때요? 그가 타협점을 찾으려 제안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수진이 동의했다. 그녀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다. 나도 당신과 시간 보내는 게 좋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주방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민우는 이 순간이 중요함을 느꼈다. 그의 삶이 변하고 있고 이제 그가 원하는 길을 선택할 기회가 생겼음을 깨달았다. 난 변화할 준비가 됐어요. 그가 수진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앞으로 나아갈 때 당신이 내 곁에 있었으면 해요. 수진은 그의 진심을 느끼고 미소 지었다. 나도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하지만 서두르지 말아요. 모든 걸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 감정이 어디로 이끌지 몰랐지만 함께 그 길을 걸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해가 지평선 너머로 사라진 어느 날, 강동하는 아들 아내와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민우와 수진에게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삶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족 간의 유대는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그는 도시에서 가장 훌륭한 요리와 분위기를 자랑하는 최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다. 민우, 수진아, 너희를 위한 깜짝 선물이 있어. 현관에서 만난 강동하가 말했다. 그는 정장을 차려입었고 눈은 기쁨으로 빛났다. 무슨 선물이에요? 수진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청담동의 실버 돌핀의 테이블을 예약했어. 마음에 들면 좋겠군. 강동하가 열정적으로 말했다. 도시에서 제일 좋은 곳 중 하나잖아요. 민우의 얼굴이 환해졌다. 오래전부터 가보고 싶었어요. 그럼 지체하지 말고 가자. 강동하의 말에 그들은 집을 나섰다.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웨이터가 예약된 테이블로 안내했다. 은은한 조명과 대화 소리가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여기 정말 멋지네요. 수진이 감탄하며 말했다.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야. 강동하가 수진의 의자를 빼주었다. 자리에 앉자 강동하가 메뉴를 추천했다. 여긴 해산물과 스테이크가 훌륭해. 레드 와인 소스를 곁들인 안심 스테이크를 추천하지. 맛있겠네요. 수진이 동의했다. 그걸로 할게요. 메뉴를 보던 민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여기 흥미로운 메뉴가 많네요. 강동하는 웨이터를 불러 주문했다. 안심 스테이크 3개와 여기 최고급 레드 와인 1병 주게. 웨이터가 떠나자 강동하는 행복한 얼굴로 아들과 아내를 향해 돌아섰다. 내가 두 사람을 얼마나 아끼는지 알아줬으면 해. 그가 민우와 수진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너희는 내 가족이고 우리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 아버지의 말에 민우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예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수진도 감사한 눈빛으로 덧붙였다. 저도 이 순간들이 정말 소중해요.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니까요. 음식이 나오자 강동하가 건배를 제안했다. 우리 가족과 새로운 시작, 그리고 언제나 서로를 지지해줄 우리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민우와 수진이 한 목소리로 외치며 잔을 부딪혔다. 첫 입을 먹은 수진이 만족스러운 한숨을 쉬었다. 정말 맛있네요. 이렇게 맛있는 걸 언제 먹어봤는지 기억도 안 나요. 민우가 웃으며 덧붙였다. 그게 사실이면 우리 외식 좀 더 자주 해야겠는데요. 찬성이에요. 수진이 즐겁게 맞장구 쳤다. 강동하도 웃으며 말했다. 좋아, 하지만 집밥도 잊지 말자고. 난 수진이가 해주는 요리가 좋거든. 노력해볼게요. 수진이 미소 지었다. 저녁 식사가 무르익자 대화는 더욱 편안해졌다. 강동하는 어린 시절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모두가 그의 실수담에 웃음을 터뜨렸다. 하루는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겠다고 나섰지. 강동하의 눈이 추억에 잠겨 빛났다. 가장자리에 다가갔는데 미끄러져서 물에 빠지고 말았어. 진짜요? 민우가 깔깔대며 물었다. 그래서 물고기는 잡았어요? 아니, 물에서 기어 나오면서 내 자존심만 겨우 건졌지. 강동하가 쑥스러워하며 대답했다. 모두가 웃었다. 민우는 이 순간이 정말 좋다고 느꼈다. 아버지, 전 아버지가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셔서 좋아요.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그들은 미래 계획을 논하고
아이디어와 꿈을 공유했다. 분위기는 점점 더 따뜻해졌다. 디저트 시간이 되자 강동하가 물었다. 어떤 디저트가 좋겠어? 난 티라미수를 먹어야겠군. 저도요. 수진이 외쳤다. 민우 씨는 티라미수 좋죠. 민우가 대답했다. 디저트가 나오자 강동하는 다시 한번 건배했다. 우리와 우리의 단합을 위하여, 단합을 위하여. 그들이 잔을 들었다. 디저트를 먹으며 수진이 물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민우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이런 순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획한 모든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기를 꿈꿔요. 강동하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다. 우리가 함께라면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어. 수진이 부드러운 눈길로 덧붙였다. 중요한 건 신뢰와 지지예요. 우리가 함께 뭉친다면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을 더 가깝게 만들었다. 이 저녁 식사는 유대를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이해와 지지를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강동하가 만족스럽게 의자에 기대며 말했다. 이렇게 함께 저녁을 보낼 수 있어서 기쁘구나.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자.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야. 민우가 미소로 답했다. 약속해요. 수진이 덧붙였다. 우리만의 전통으로 만들어요. 레스토랑을 나서자 저녁의 선선한 공기가 상쾌했다. 강동하, 민우, 수지는 나란히 걸으며 관계가 더 단단해짐을 느꼈다. 차로 다가가는 순간 민우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니었다. 그들의 유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지는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그는 함께라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멋진 저녁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에 타며 민우가 말했다. 특별한 저녁이 되게 해줘서 고마워요, 민우 씨. 수진이 다정하게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어둠 속으로 차가 출발했을 때 그들 각자는 이 밤이 인생에서 중요하고 새로운 무언가의 시작임을 직감했다. 성북동 저택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밝고 따뜻했다. 주방에는 갓 내린 커피 향이 가득했고 테이블 위에는 수진이 준비한 맛있는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강동하는 식탁에 앉아 휴대전화를 꼼꼼히 살피다가 가족을 올려다보았다. 민우, 수진아, 그가 말을 꺼냈다. 나 며칠 동안 출장을 가게 됐어. 파트너들과 중요한 미팅이 잡혔거든. 알다시피 비즈니스는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하니까. 맞은편에 앉아있던 민우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아버지를 보았다. 잘 다녀오세요, 아버지. 우리가 항상 아버지를 지지하는 거 아시죠? 고맙다, 아들. 강동하가 미소 지었다. 아, 그리고 수진이가 내 생일 파티를 열어주고 싶어 하던데. 좀 도와주겠니? 민우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살짝 당황했지만 미소로 답했다. 물론이죠, 아버지. 완벽하게 준비할게요. 그 순간 민우는 수진의 발이 자신의 발에 닿는 것을 느꼈다. 돌아보니 그녀가 미소 띤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짧은 찰나, 둘의 시선이 마주쳤고 내면에서 불꽃이 튀었다. 잘 됐군. 너희 둘이라면 뭔가 특별한 걸 만들 수 있을 거야. 강동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생일에 맞춰서 좋은 소식 가지고 돌아오마. 강동하가 출장을 떠나자 집안 분위기가 바뀌었다. 민우와 수지는 단둘이 남게 되었고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그들의 작은 비밀 속에 빠져들었다. 만남은 더욱 은밀해졌고 그들은 매 순간을 진심으로 즐겼다. 어느 날 아침, 고요한 집 안침실에서 민우와 수지는 아늑하게 누워 있었다. 너랑 보내는 시간이 정말 좋아. 민우가 이불을 덮어주며 말했다. 나도 그래, 민우 씨.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정말 완벽해요. 그녀가 따뜻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그들은 부드러운 키스를 나누었고 감정은 고조되기 시작했다. 방 안은 열정으로 가득 찼고 그들은 서로를 떼어놓을 수 없었다. 갑자기 침실 문이 열리고 가정부인 박 여사가 들어왔다. 그녀는 침대에 함께 있는 민우와 수진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짜증이 난 수진이 소리치며 급히 이불로 몸을 가렸다. 노크도 안 배웠어? 박 여사는 시선을 돌리며 얼굴을 붉혔다. 죄,
죄송합니다, 사모님. 저는 회장님이 회사에 계신 줄 알고 청소하러. 그녀는 어색함을 피하려 말을 더듬었다. 수지는 침대에서 일어나 박 여사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위협적으로 변했다. 잘 들어. 만약 이 일에 대해 한마디라도 뻥끗했다간 쥐도 새도 모르게 해고될 줄 알아. 알겠어? 아, 알겠습니다, 사모님. 박 여사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대답하고는 대답도 듣지 않은 채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방 안에 정적이 흘렀다. 민우는 눈에 띄게 불안해했다. 심장이 요동쳤다. 저 여자가 아버지한테 말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해? 그가 수진의 어깨에 키스하며 물었다. 물론이지. 눈 봤어? 완전히 겁먹었잖아. 저런 사람들은 돈 몇 푼 때문에 평생 입 다물고 살아. 수진이 웃으며 민우를 안았다. 정말 위험했어. 민우가 그녀에게서 떨어지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 조심해야 해. 수진이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알아. 하지만 우리 사이에 특별한 게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잖아. 이걸 포기할 순 없어. 민우는 불안감이 서서히 가라앉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이 맞아. 하지만 아버지가 아시면 모든 게 끝장이야. 수지는 입술을 살짝 깨물더니 그에게 안기며 말했다. 그냥 조심하자. 이게 우리 관계를 망치게 하고 싶지 않아.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이 부드러움으로 채워졌다. 그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 감정이 그에게 가장 중요해졌다. 좋아. 아무도 의심하지 못하게 하자. 아버지가 없을 때만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야. 그가 제안했다. 동의해요. 수진의 눈이 결단력으로 빛났다. 우린 해낼 수 있어. 민우와 수진은 강동하가 출장 간 동안 며칠 더 침실에서 서로를 즐기며 보냈다. 불필요한 주의를 끌지 않도록 조심했지만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정은 깊어만 갔다. 매일 아침 민우는 옆에 있는 수진을 보며 행복을 느꼈다. 그들은 함께 아침을 만들고 웃으며 희망찬 눈빛을 교환했다. 어느 날 아침 식사 중 민우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다.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어떻게 될까? 우린 더 조심해야 할 텐데. 그가 정적을 깨며 말했다. 수지는 나이프를 내려놓고 이해한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나도 그 생각 중이었어요. 아버지가 의심하는 건 원치 않아. 민우가 냅킨을 만지작거리며 초조하게 말했다. 우린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해요.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수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아침 식사 후 그들은 기분 전환을 위해 공원을 산책하기로 했다. 집에서 벗어나 둘만의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였다. 아침 공기의 서늘함이 상쾌했고 그들은 손을 잡고 산책로를 걸으며 대화하고 웃었다. 알아? 너랑 시간을 보내는 게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민우가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과 있으면 삶이 밝고 충만해지는 걸 느껴요. 이걸 잃고 싶지 않아요. 수진의 눈이 행복으로 반짝였다. 곧 그들은 집으로 돌아와 계속해서 둘만의 시간을 즐겼다. 하지만 이 행복을 지키려 노력할수록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로맨스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다. 그 사이 강동하가 출장에서 돌아왔다. 피곤해 보였지만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안녕 가족들. 그가 집에 들어서며 외쳤다. 다들 잘 지냈어? 민우와 수지는 감정을 숨기려 노력하며 눈빛을 교환했다. 오셨어요, 아버지. 다 좋았어요. 민우가 태연하게 보이려 노력하며 대답했다. 강동하는 공기 중에 긴장감을 느끼고 눈을 가늘게 떴다. 내가 없는 동안 뭐하고 지냈니? 그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었다. 그냥 같이 시간 좀 보냈어요. 수진이 차분하게 말했다. 아침도 먹고 산책도 하고요. 좋네. 두 사람이 잘 지내서 다행이야. 강동하의 말투는 진심이었지만 민우는 아버지가 유심히 그들을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저녁 식사 시간에 가족이 모이자 대화는 다시 편안해졌다. 민우와 수지는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지만 언제 비밀이 들킬지 모른다는 생각에 둘 다 긴장하고 있었다. 강동하는 출장 이야기를 하며 흥미로운 에피소드와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훌륭한 사람들을 만났어. 새로운 프로젝트가 몇 개 진행될 거야. 정말 흥미진진해. 그가 자랑스럽게 아들을 보며 말했다.
민우는 대화에 맞장구 치며 미소 지었지만 내면의 불안은 커져만 갔다. 수진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관계가 복잡해졌고 이것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다. 식사 후 강동하가 자리를 비우자 민우와 수진은 단둘이 남았다. 민우는 긴장감을 느끼며 말했다. 점점 힘들어져. 아버지가 질문할 때마다 초조해. 수진이 다가와 말했다. 우린 해낼 거야. 그냥 좀 더 조심하도록 노력해. 우리가 가진 걸 망치고 싶지 않아.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임을 알았다. 그들의 사랑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감정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너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 민우가 수진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도 당신 없이는 안 돼요. 그녀가 그에게 안기며 대답했다. 강동하가 출장에서 돌아온 지 몇 주가 지났고 강씨 집안에는 기대감 어린 분위기가 감돌았다. 수지는 민우의 생일 파티를 준비하느라 활력이 넘쳤다. 그녀는 이 행사가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에 잊지 못할 날로 만들고 싶어 했다. 정말 잘 될까? 강동하가 주방에서 준비 중인 아내를 안으며 물었다. 그들의 대화는 가볍고 따뜻했다. 물론이죠, 여보. 다 계획해뒀어요. 수진이 기쁘게 대답했다. 도와줄 친구들도 있고 세세한 부분까지 다 신경 썼거든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드디어 기다리던 날이 왔다. 민우는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잠에서 깼다. 방을 나와 주방으로 가니 식탁에는 이미 아침이 차려져 있었고 아버지와 수진이 앉아 있었다. 아들, 생일 축하한다. 민우가 들어오자 강동하가 그를 안았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민우는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수진이 웃으며 다가와 그를 안고는 몰래 목에 키스했다. 그래, 축하해요. 그녀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다. 행복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민우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두 분 다 감사합니다. 정말 행복해요. 그가 진심으로 웃으며 말했다. 아침 식사가 끝나자 강동하가 아들을 보며 말했다. 너를 위한 깜짝 선물이 있어. 나가보자. 호기심에 휩싸인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향했다. 수진이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옆에서 걸었다. 마당으로 나가자.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최신형 스포츠카가 보였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란 민우는 아버지를 껴안고 차로 달려가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정말 꿈꾸던 차예요. 수진이한테 고마워해라. 선물 고르는 걸 도와줬거든. 강동하가 흡족하게 웃었다. 민우는 수진을 향해 돌아섰다. 눈이 기쁨으로 빛났다. 고마워요. 그가 차에 앉아 핸들을 돌리며 소리쳤다.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마음에 들면 좋겠어요. 수진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차에서 내린 민우는 에너지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새 차와 함께라면 어떤 꿈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다. 수진은 민우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보고 파티가 성공적일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다. 오래 기억에 남을 생일이 되도록 해야죠. 안으로 들어오며 수진이 말했다. 친구들과 클럽에서 파티하는 거 싫지 않죠? 아니요, 좋아요. 정말 재밌겠는데요. 민우가 외쳤다. 저녁이 되자 민우는 파티 준비를 시작했다. 수진은 꼼꼼하게 모든 것을 조직했다. 장소를 고르고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몇 가지 서프라이즈도 주문했다. 저녁 준비 다 된 거 맞아요? 민우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었다. 그럼요. 다 계획대로예요. 수진이 자신 있게 웃었다. 당신은 그냥 긴장 풀고 즐기기만 하면 돼요. 민우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가슴 속에서 설렘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강남의 클럽에 도착하자 화려한 조명과 음악이 축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다. 도착했다. 민우가 클럽 안을 둘러보며 외쳤다. 기쁨이 솟구쳤다. 수지는 그를 보며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꼈다. 준비됐어요? 그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물었다. 네.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다. 친구들이 환호하며 맞이했고 곧 저녁은 웃음과 대화로 가득 찼다. 모두가 민우의 생일을 축하했고 수지는 사랑스러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시간이 흐르고 파티는 절정에 달했다. 그들은 춤추고 웃으며 분위기를 즐겼다.
수지는 민우 곁에 있었고 눈이 마주칠 때마다 서로를 묶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을 느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수진이 속이 메스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화장실에 가기로 했다. 미안,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녀가 태연하게 보이려 노력하며 말했다. 민우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다. 괜찮아? 필요하면 같이 가줄까? 아니야. 괜찮아. 금방 올게. 수진이 손을 저으며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다. 화장실에 들어서자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어지러움을 느끼며 세면대를 붙잡고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수진의 친구 중 한 명이 들어왔다. 어머, 수진아, 너 괜찮아? 친구가 그녀의 상태를 보고 물었다. 그냥 속이 좀 안 좋아서. 수진이 불안감을 감추며 말했다. 확실해? 물 좀 마실래? 친구가 걱정스럽게 쳐다보았다. 고마워. 물 좀 마실게. 수진이 눈을 감고 생각을 정리하려 노력하며 대답했다. 이 모든 긴장이 최근 일어난 사건들과 민우에 대한 감정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화장실에서 나오자 수진은 조금 나아진 것을 느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민우에게로 향했다. 홀에 들어서자 친구들과 춤추며 웃고 있는 민우를 보고 심장이 기쁨으로 빠르게 뛰었다. 괜찮아? 민우가 다가와 걱정스런 목소리로 물었다. 응, 괜찮아. 그냥 잠깐 안 좋았는데 이제 다 괜찮아졌어. 수진이 미소 지으려 노력했다. 민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보았다. 안 좋으면 말해. 지금이라도 나갈 수 있어. 언제든 그녀를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니야. 나 때문에 파티 망치기 싫어. 그냥 즐기자. 수진이 확신에 차서 말했다. 여전히 약간의 어지러움이 남아 있었지만 말이다. 알겠어. 하지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말해. 민우의 눈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광란의 파티 다음 날, 수지는 침대 끝에 앉아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어 했다. 다가올 폭풍을 예감하듯 심장이 쿵쾅거렸다. 무릎을 감싸 안고 눈을 감은 채 생각을 정리하려 애썼다. 아침 햇살이 방으로 쏟아져 들어왔지만 평소 기쁨을 주던 햇살이 오늘은 먼 기억처럼 느껴졌다. 웃음과 기쁨으로 가득했던 지난밤, 그리고 임신 사실을 깨달았을 때 모든 것이 얼마나 갑작스럽게 변했는지 떠올렸다. 이번에는 테스트기가 필요 없었다. 그녀의 직감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슬픔과 기쁨이 뒤섞여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떨리는 손가락으로 민우의 번호를 눌렀다. 듣고 있어. 민우가 조용히 말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장하고 있음을 수진은 느낄 수 있었다. 나 임신했어.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다. 슬픔을 감출 수 없었다.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다. 민우가 마침내 대답했다. 그거 정말 잘된 일이잖아. 사랑해, 수진아. 그가 기뻐했다. 목소리에 희망이 찼다. 아버지랑 이혼해.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거야. 미쳤어?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수진이 속삭였다. 두려움이 엄습했다. 어려울 거라는 거 알아. 하지만 우린 해낼 수 있어.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라는 거야. 수진은 얼굴을 감싸 쥐었다.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당신은 몰라.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난 강동하를 떠나서 내 가족을 망칠 수 없어. 그녀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다. 우린 할 수 있어. 민우가 고집을 부렸다. 당신의 행복과 우리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야 해. 수진과 민우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맴돌아 집중할 수 없었다.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들의 사랑은 너무 강렬해서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었다. 저녁 식사는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진행되었다. 강동하는 두 사람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다. 그는 예리했고 즉시 긴장감을 감지했다. 왜들 그렇게 우울해? 강동하가 눈을 가늘게 뜨고 웃으며 물었다. 프로젝트 생각 중이에요, 아버지. 민우가 부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전 친구랑 좀 다투져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갑자기 다시 속이 메스꺼워졌고 그녀는 화장실로 뛰쳐나갔다. 강동하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걱정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깊은 곳에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수진이 돌아왔을 때 그녀는 상태를 숨기려 애썼다. 얼굴은 창백했고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느꼈다. 괜찮아? 강동하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었다. 네, 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녀가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밤이 되어 강동하가 잠들자 수진과 민우는 주방에서 만나 상황을 논의했다.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임을 둘 다 알고 있었다. 우린 함께 할 거야. 다른 말은 듣고 싶지 않아. 내가 해결할게. 민우가 확신에 차서 말했지만 눈에는 불안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수진이 얼굴을 감싸 쥐었다.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아버지가 알게 되면 그건 재앙이야. 민우가 다가와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수진아, 우린 해낼 수 있어. 이대로 둘 순 없어. 난 널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녀가 고개를 들었고 시선이 마주쳤다. 그 순간 그들은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유대가 더 강해졌음을 느꼈다. 나도 사랑해. 그녀의 목소리가 감정으로 떨렸다. 하지만 어떻게 아버지와 이야기해 볼 수 있어. 상황을 설명하면 이해해 주실 거라고 확신해. 민우가 낙관적으로 보이려 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거야. 수진의 심장이 두려움으로 조여들었다. 화내실 거고 우리를. 그런 생각하지 말자. 해결책을 찾아야 해. 이게 우리 삶을 망치게 둘 순 없어. 민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며칠 뒤 그들은 무서운 계획을 세웠다. 수지는 남편에게 휴가를 제안하기로 했다. 그것이 주의를 돌리고 감정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여보, 우리 휴가 가는 거 어때요? 그녀가 자연스럽게 보이려 노력하며 제안했다. 우리 정말 쉴 때가 됐잖아요. 강동하가 신문을 내려놓고 흥미롭다는 듯 쳐다보았다. 물론이지. 당신 말대로 우리 좀 쉴 필요가 있어. 그가 그녀를 안았다. 어디로 가고 싶어? 수지는 계획이 실행되기 시작함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바닷가는 어때요? 푹 쉬면서 같이 시간도 보내고요. 좋지. 난 바다가 좋아. 강동하의 눈이 열정으로 빛났다.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던 가정부 박 여사는 강동하가 혼자 남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녀는 불안에 떨며 다가갔다. 사모님과 여행을 가시면 안 됩니다. 가정부가 재벌 회장에게 말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강동하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의아해했다. 왜 내가 아내랑 시간을 보내면 안 된다는 거지? 휴가 간 지도 오래됐는데. 그가 경계하며 대답했다. 그냥 회장님이 모르시는 게 나을 수도 있는 일들이 있어서요.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슨 뜻이지? 강동하가 물으며 한 걸음 물러섰다. 박 여사는 눈을 내리깔았다.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조심하세요. 그녀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강동하는 당혹감 속에 남겨졌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박 여사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곧 휴가 계획에 대한 생각으로 돌아왔다. 일에서 벗어나 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하지만 다음 날 보안 카메라를 확인하기로 한 강동하에게 박 여사의 말은 현실로 다가왔다. 영상을 본 그는 충격에 빠졌다. 같은 날 저녁 수진과 민우가 다시 주방에서 만났을 때 강동하는 그들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여보, 왜 우릴 여기로 불렀어요? 수진이 웃으며 남편의 어깨를 감쌌다. 너희에게 보여줄 흥미로운 게 있어서. 강동하가 말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는 노트북 화면을 아내와 아들이 볼 수 있게 돌렸다. 수진과 민우는 화면에 뜬 영상을 보고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다. 침실에 함께 있는 그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민우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물었다. 왜 우리를 감시한 거예요, 아버지? 강동하는 아내와 아들의 변명을 들으며 비웃었다. 이게 다가 아니다. 그는 또 다른 증거들을 꺼내놓았다. 횡령 내역과 살인 계획이 담긴 녹취였다. 내 휴가는 어떻게 하려고 했지? 그리고 그런 계획은 누가 짠 거야? 수지는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쥐었다. 지금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내 계좌에서 그 큰 돈은 어떻게 빼돌렸지? 강동하는 카드를 하나씩 뒤집듯 그가 알아낸 정보들을 쏟아냈다. 아버지, 민우가 말을 고르려 애썼다. 이해하셔야 해요. 우린 서로 사랑해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방해가. 방해? 강동하가 차갑게 웃었다. 그래서 날 죽이려 했나? 우린 그냥 함께하고 싶었어요. 수진이 소리쳤다. 그래, 함께하고 싶어서 돈이 필요했겠지. 강동하가 책상을 내리쳤다. 너희 둘 다 내 돈을 노리고 날 배신했어. 내가 평생을 바쳐번 돈을. 그는 씁쓸한 목소리로 계속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복하길 바랐나? 민우와 수지는 침묵했다. 더 이상의 말은 불필요했다. 강동하는 전화기를 들어 경호 팀장에게 전화했다. 최 팀장, 들어와. 그 순간 경찰들이 서재로 들이닥쳤다. 수진과 민우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다. 너희는 죗값을 치르게 될 거다. 아내와 아들이 끌려나갈 때 강동하가 소리쳤다. 그는 위스키 잔을 채우고 의자에 앉았다.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강동하 회장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었다. 배신자들은 감옥에서 오랜 시간 썩게 될 것이다. 홀로 남겨진 강동하는 이 배신이 자신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또한 통제권을 잃지 않았고 여전히 자신의 삶의 주인임을 알고 있었다.